자, 지금부터는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 들어갈 텐데, 잘 보시면 이런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산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비교를 해보면 이산 확률 분포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산 확률 분포는 기본적으로 별량이 값이 하나하나 딱딱딱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을 표현한다면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x1이 얼마? 그러면 이렇게. x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량이 딱딱딱딱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동전을 5번 던져요. 몇 번? 5번.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게 물어보는 거야.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x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죠? 하면 한 번도 안 나와.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별량이 어떻다? 딱딱딱딱 분리돼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각각 끊어지는 경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연속 확률 분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별량의 값 자체가 결국에는 범위 값으로 설명이 된다.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이 별량의 값이 이렇게 범위 값으로 표현이 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오늘 신체 검사 받으려고 밥을 굶고 왔어요. 그럼 체중계 올라갔어. 그때면 체중이 82가 나온 거야. 그쵸? 근데 이 82는 내가 1년 내내 82인 거야? 아니겠지. 지금 이 순간만 82인 거야. 그럼 여기서 체중계 올라갔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물을 1리터를 마셔요. 껄떡껄떡. 그럼 어떻게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내 살은 어떻게 돼요? 82에서 찌기 시작하겠죠.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밥을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내가 뭐 볼일을 본다든지 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체중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체중은 82다가 아니고 82의 어라운드에 있을 거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먹는 것, 그 다음에 배출하는 것 다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은 이렇게 확률 변수가 어때 하면은 하나의 값으로 각각 규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범위 값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면 딱딱딱 끊어지는 것에 관련된 전체 내용, 정리된 지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도 범위 값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게 뭐가냐? 그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 꼭 가슴에 새기세요. 바로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산 확률 분포 표가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는 어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지도인 거예요. 전체를 한눈에 싹 볼 수 있는 지도. 그게 가장 중요해. 꼭 기억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주면 나는 뭐 한다? 써먹을 거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쓰시면 돼요.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만들어 먹으셔야 된다. 그게 이 수업 내용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가 보면 두 번째,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산 확률 분포 표예요. 이산 확률 분포 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 값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있으면 쓰고요. 없으면 만든다예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었냐? x 현재 px가 나옵니다. 자, 이 표 그랬더니만 x1, x2 해서
나중에는 xn-1, xn까지. 토탈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1이야. 설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했어요. P1, P2 해서 Pn-1, Pn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꼭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만들고. 그렇다면 두 번째, 이 표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면은 첫 번째, 기본적인 배경. 우리가 이거는 조건문이라 설명하면 되겠죠? 조건문, 내 내용. 1번, 선생님, 기본적으로 확률의 총합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확률의 총합.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바로 여기를 싹 다 더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아시겠지만 P1, P2, P3에서 Pn까지 다 합쳐준다면 이것은 얼마 나온다? 바로 1이야 라는 사실은 기본 옵션이니까 절대로 까먹지 않도록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부분 확률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부분 확률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 선생님 X가 만약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만큼의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묻는 건데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키워드는 교집합이 없어요. 뭐가 없다? 교집합. 그러니까 이 확률이 얼마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X가 A일 때 확률서부터 해서 X가 B까지의 확률을 각각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확률 값을 더해 준 거와 같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목표는 뭐지? 라고 하면 목표는 바로 미정 개수 구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이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P1, P2, P 해서 이 확률 중에서 미정계수가 있다면 그 미정계수를 나는 구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뭘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은 평균, 분산, 표준편차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평균 어떻게 구하죠? 라고 했는데 방금 전 우리 강의에서 평균 배웠을 때하고 뭔가 다른 점 느끼셨어요? 아까는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죠? 별량을 다 더한 후 n으로 나눈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표에는 뭐가 있죠? 했더니 px가 있어요. 갑자기 왜 확률이 나왔지? 라는 의문점 하나. 두 번째,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은 x1, p1, x2, p2 해서 위하고 아래를 꼭 기억하세요. 끼리끼리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x1, x1, p1, x2, p2에서 나중에는 xn, pn까지 곱할 거야. 물론 이건 필요 없지만 용어 정리하는 입장에서 적어준다면 바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왜 끼리끼리 곱하지? 라는 설명인 거죠. 그게 너무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바로 그 설명해 드립니다. 자, 잘 들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공을 이렇게 10개를 넣어놨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구공 같은 건데 포켓몬스터 아시죠? 거기 있는 포켓볼처럼 딱 비어있는, 속이 텅 비어있는 공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선생님이 10개에다가 이제 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금액, 개수 이렇게. 하나는 10,000원짜리 넣겠습니다. 한 개. 5,000원짜리 몇 개 넣을까요? 2개. 1,000원짜리 몇 개 넣을까요? 3개. 그 다음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빵원짜리 4개. 토탈 1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의 공에다가는 10,000원짜리를 딱 접어서 넣고요. 봉했고요. 5,000원짜리를 2장을 각각 한 장 하나씩, 그래서 공 2개에다가 하나하나씩 5,000원씩 넣은 거야. 1,000원짜리도 3개, 나머지 꽝 4장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을 가지고 전부 다 통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휘저었어요. 이렇게 막. 그쵸? 그러면 이제 누가 10,000원짜리인지 잘 모르겠네. 맞아요. 자, 이때 야, 공 뽑아봐. 그 뽑아서 나온 그 공
공에 딱 오픈했을 때 적힌 금액 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왕이면 10,000원짜리면 좋겠네 라고 손을 넣겠지만 잠깐! 왜요? 참가비 내라. 나도 먹고 살아야죠. 참가비 내라. 얼마? 3,000원 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3,000원 내고 내가 한번 이 게임에 뛰어들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공을 뽑기 전에 한번 살짝 이게 주머니를 봤어요. 그러면 공이 10개가 보이네? 그럼 어때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공 만져보다가 아닌 것 같죠? 옆에 있는 공도 만져보고. 그쵸? 몇 번 망설인단 말이야. 왜? 3,000원 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망설이죠 하면은 지금 내 눈에는 모든 공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10,000원짜리로 보이기도 하고요. 고개를 휘저으면요, 전부 다 5,000원짜리로 보이기도 해요. 전부 다 1,000원짜리로 보이기도 해요. 그쵸? 내가 공을 오픈하기 전까지는 모든 공의 가치는 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공 하나에 적어도 이 공 하나가 갖고 있는 이 가치 적어도 얼마짜리일까 라고 한다면 이 전체 금액을 공 10개가 똑같이 논아 갖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공은 몇 개? 10개. 10,000원짜리가 몇 개? 하나. 그리고 5,000원짜리 몇 개? 2개. 5,0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3개. 이런 식으로 3개. 빵원짜리가 몇 개 하면 4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금액은 이렇게 돼서 23,000원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000원을 10을 나눠주면 얼마 나오냐면 2,300원의 하나의 공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대값.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평균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잘 보시면 이게 10개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다 따로따로 적을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10,000원짜리가 몇 개야? 그러면 1개. 5,000원짜리가 몇 개야? 라고 하면 2개. 1,000원짜리가 몇 개야? 라고 하면 3개로 묶을 수 있고, 빵원짜리가 몇 개 하면 4개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는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자, 요건 뭐죠? 개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걸 전체 10을 나눠주면 어떨까요? 하면은 10,000원짜리 곱하기 10분의 1. 그 다음에 5,000원짜리 곱하기 10분의 2. 1,000원짜리 곱하기 10분의 3. 빵원짜리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10개 나눈 것을 미리 가까이 개수에 뿌려주는 거야. 아니, 뿌렸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이거는 10,000원짜리가 나올 확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5,000원짜리가 나올 확률, 1,000원짜리가 나올 확률, 빵원짜리가 나올 확률이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n분의 1이 각각의 개수랑 결합하는 순간 뭐가 됐다? 바로 확률 값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원래는 뭐였냐면 x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빵원짜리 토탈 몇 개야? 하면 개수. 이걸 F라고 잡아주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냐면 도수라고 해요. 뭐라고 하자? 도수. 다른 말로 하면 개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하면 1개, 2개, 3개, 4개, 토탈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까지 개념은 각각의 금액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5,000원짜리가 2개 나와도 그냥 5,000원, 5,000원 이렇게 별량을 따로따로 봤던 거고, 이제는 같은 별량끼리 좀 묶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거 2번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거꾸로 만들어준 게 이 n으로 나중에 끝나는 거, 이 10을 나눠주는 과정을 미리 먼저 나눠주면 어떨까?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토탈 확률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 만들어진 내용, 그 과정 중에서 이 가운데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x, p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랑 곱해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곱하게 되면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둘, 1,000원짜리 셋, 0,000원짜리 넷라는 바로 이 개념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n분의 1 어디 갔다? 미리 결합해서 확률값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원하는 n분의 1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n분의 1 포함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바로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 내용을 모른 채 공부하고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요 개념들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셔서 선생님이 설명을 미리 해드렸고요. 왜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과 문제풀이가 다르지? 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문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분산 구해줘 라고 설명했어요. 분산 구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는 이 방법으로 문제 푸는데 첫 번째는 x제곱의 평균을 구한 후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왼쪽 가보시면 여기가 x잖아요. 그러면 x제곱 평균을 어떻게 구해? 하면은 여기다가 제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끼리끼리 곱하시면 뭐가 돼요? 제곱의 평균을 구해준다. 그런 후 실제 평균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x에 관한 평균, 그것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만약에 표준 편차 구해줘 라고 한다면 루트 분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중요. 바로 이산 확률 분포표 필수 이게 되는 거죠. 이거 이산 확률 분포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자, 바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내볼까? 그러면 심화 이게 되는 거죠. 심화가 된다면 내가 낼 수 있는 건 뭐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2에 ax 더하기 b를 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것은 분명히 뭐에 관한 분포도였어? 하면 x에 관한 분포도를 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질문은 ax 더하기 b에 관한 분포도를 질문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x에 관한 평균을 구해준 후 거기다가 얼마를 a를 곱해주시고 b를 더해주면 된다는 걸 잊지 말란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분산을 v의 ax 더하기 b에 관한 분산을 구해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뭐다? x에 관한 분산을 구해준 후 거기다가 얼마를 a제곱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산확률 분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설명 깔끔하게 이게 매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 정리와 동시에 매핑까지 끝난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통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이제 문제 풀이 될 텐데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표가 보이시죠? 그럼 표를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x에 관한 분포도인데 질문은 4x 더하기 3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4 곱하기 2x 더하기 3 바꿀 수 있고요. 이제 이 표를 통해서 너는 x에 관한 평균을 가져와라 설명되겠죠. 자, 끼리끼리 곱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5분의 1 0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이것은 3. 정답은 2다. 그래서 이것은 2이기 때문에 정답 얼마입니까? 8 더하기 3은 11.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가장 당황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면요. 꼭 기억하세요. 현재 맨 내용에 보면은 현재 서랍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 서랍 중에서 영희한테 몇 개로 2개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너 2개 가져가. 근데 영희에게 배정되는 서랍 적혀있는 자연수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대소비교 이거 수용도예요. 자, 근데 이게 뭐에 관한 통계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이거. 이게 중요하죠. 구하는 값이 뭡니까? 평균. 구하는 값이 평균?
평균 구하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면은 바로 이산확률 분포하고 이항 분포밖에 없어요. 잠시 후에 설명했지만 연속 확률 분포는 평균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산확률 분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서랍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1, 2, 3, 4, 5니까 1, 2, 3,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수기 때문에 그러면 x하고 px를 만든다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그러면 1, 2, 3, 4까지가 다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표가 필수다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끄는 거니까 5 컨비네이션이고, 그러면 5, 4, 2, 1이니까 정리해주면 이거 10가지네? 그럼 분모에다가 10을 다 깔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내가 1이 작은 수야. 될 수 있는 건 1에 이미 뽑혀 나오고요. 1, 2, 1, 3, 1, 4, 1, 5 몇 가지? 그러면 4가지다 쓸 수 있죠. 그러면 2가 나오는 건 2, 3, 2, 4, 2, 5 몇 가지? 3가지. 3은 3, 4, 3, 5 2가지. 4는 1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에 현재 보면 10x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2x를 바꿀 수 있고요. 이때 요 2x 값만 지금 뽑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리해서 곱해준다면 편하게 한 방에 갈게요. 10분의 곱해주면 4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그러면은 20. 약분하면 2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은 얼마다? 20이야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점수 4점짜리인 이유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주지 않았을 때 우리 학생들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쉽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좀 올려볼게요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얘네들. 자, 이산확률 변수가 몇 개야 하면 2개예요. 이산확률 변수가 몇 개? 그러면 2개, x, y입니다. 그 표도 몇 개 있냐면 이렇게 2개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x일 때 뭐야? 1일 때 확률은 a인데 a, b인데 b, c는 c, d면 d. 확률이 똑같아요. 확률이 일치하네요. 어때? 그럼 일치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변수의 관계가 어때 했더니 1, 11, 2, 21, 3, 31, 4, 41이에요. 즉 x에다 몇 배 해주고 10배 해주고 1 더해주면 y값 구할 수 있네 이게 되는 거죠. 현재 10x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2x가 2래요. 그리고 2의 x제곱은 5래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vx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 빼는 거잖아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5 빼기 2의 제곱 정답은 1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했다면 상대방의 질문은 뭐야 했더니 야, 평균하고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산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 x에 관한 평균 분산, 상대방이 구하는 건 y 값에 대한 평균 분산. 다른 말로 바꿔준다면 2에 10x 더하기 1이야. 여기는 10에 v에 10x 더하기 1이야 라고 설명해줘요.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10 곱하기 2x 플러스 1입니다 설명할 수 있겠고, 이것은 10의 제곱인 100 곱하기 vx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얻어지는 결과는 현재 2죠. 그럼 여기는 바로 21이다 이 될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vx가 1이죠. 그럼 여기는 100이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정답은 121 이렇게 문제를 손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를 봤더니 상대방이 뭐래 했더니 이산확률 변수예요. 두 이산확률 변수.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이산화황률 분포표가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빨리 표 만들어 와 이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보시면 X 분포도를 만들어 줄게. PX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K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했더니 1, 2, 3, 4, 5래요. 그러면 X가 1, 2, 3, 4, 5 토탈 확률은 1. 그런데 X에 관한 설명은 따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준 후 여기다가 각각의 확률을 각각 P1, P2, P3, P4, P5로 적을게요. 이렇게. 표를 안 주면 표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Y에 관한 분포도도 한번 정리해 볼까? 라고 해본다면 PY 자, 얘가 Y가 Y 확률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1, 2, 3, 4, 5가 있는데 토탈 확률이 1이겠죠. 자, Y 확률이 어땠어요? 했더니 X 확률에 2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더해달라. 이건요. 조심할 게 Y는 2분의 1 X 더하기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확률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확률 값의 2분의 1 곱하기 P1 더하기 10분의 1이란 뜻이구나. 자, 공간을 조금 더 벌려 놓을게요.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 1일 때 확률인 거고 두 번째 그러면 2분의 1 P2 플러스 10분의 1이겠구나. 맞아요. 3일 때는 2분의 1 P3 더하기 10분의 1. 조금이라도 문제가 좀 낯서네 라고 하시면요. 최대한 자세하게 풀 생각하세요.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네 라고 할 때는 항상 최대한 자세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토탈 확률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X와 Y에 관한 분포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99%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EX가 4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따라가 봐야겠죠? 그러면 얘랑 함께 곱한다는 얘기니까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 3 곱하기 P3, 4 곱하기 P4, 5 곱하기 P5 이 값을 나는 4라고 통으로 묶어주겠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 나오면 4라는 값으로 싹 바꿔주면 되겠네 이 뜻인 거예요. 질문은 2y 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야. 그쵸? 예, y 값 구하는데 이미 앞에서 이 설명을 봤다면 곱해줘 하면 얼마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P1 플러스 10분의 1 여기 곱하시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 2분의 1 이거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P2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흘러간다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P5 플러스 요거 곱하면 얼마 돼? 그러면 10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가 기본적으로 10분의 5가 될 거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특성에 맞춰서 풀어준다면 먼저 이것만 계산해 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문을 최대한 이용해 보니까 1 곱하기 P1, 2 곱하기 P2에서 5 곱하기 P5가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10분의 1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고? 바로 4다 라는 걸 통해서 2분의 1 곱하기 4는 2다 라는 값을 뽑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분의 15니까 얼마 되겠어요? 여기는 10분의 15?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2분의 3 합치면 2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2분의 7. 그렇다면 8A 값은 뭐야? 라고 한다면 8 곱하기 2분의 7인 4, 7에 28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도 이렇게 손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산화황률 분포 문제다 하면은 무조건 뭐해라? 이거 이산화황률 분포표가 가장 중요하구나. 또 하나 밑줄 한번 거볼까요? 여러분들
두 이산 확률 변수란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의 메시지의 의미는 뭐야? 아, 이산 확률 분포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뜨면 이산 확률 분포구나. 여기도 이산 확률 변수 보이시죠? 아, 이거 이산 확률 분포 문제구나.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평균 분산 평균차 구할 땐 연속 확률 분포는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이거 이산 확률 분포구나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볼게요. 무엇을?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연속 확률 분포가 뭔데? 이게 되는 거죠. 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연속 확률 분포예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요. 기본적인 이산확률 분포에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이산확률 분포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하면 바로 연속 확률 밀도 함수예요. 밀도 함수 fx 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건 함수식과 또는 그래프를 줄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줄 때 fx는 현재 네모야. 현재 a에서 x가 b까지는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나머지 확률이 x가 a보다 작든지 아니면 x가 b보다 크면 0이야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또는 내가 너한테 a에서 b까지 그래서 a하고 b까지라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0이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뭐지? 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래프하고 기본적인 식하고 그래프가 있다면 우리는 뭘 따지냐 하면 철저하게 그래프가 우선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목표는 결국 1번 함수식을 주면 나는 뭐 한다? 그래프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옳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명심할 거 그러면 그래프 주면 나 함수식으로 갈까요? 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과정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잘못된 게 아니고 시간 낭비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철저하게 그림이다가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무엇입니까? 확률의 총합은 뭐다? 내용이죠. 현재 조건문 또는 구하는 값인데 구하는 값.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첫 번째, 확률의 총합이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1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확률의 총합이 여기서는 말하면 뭐죠? 하면 바로 같은 개념. 여러분들 함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세요. 시그마 AK라는 말 아시죠? 이것은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딱딱딱 끊어진 것에 합할 때는 시그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산확률 분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합할 때 시그마를 통해서 내용 정리했던 거야. 근데 만약에 함수는 어떻게 되죠? 함수에서 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하면 바로 적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는 이 문제를 가르쳤을 때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 적분 계산해와 라고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교과 과정에서 공부의 양을 학생들에게 축소시켜 줍니다. 점점 공부의 양을 줄여주다 보니까 이 적분의 과정을 이제 도입하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 하지 마? 합을 하지 마. 합을 하지 마. 그럼 합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다루지 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합하지 않을 거면 이것도 하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확률의 총합을 대신할 수 있는 개념 필요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적분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적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쵸? 확률이니까 절대 얘는 음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요거와 똑같은 동의어가 뭐다? 바로 넓이네. 맞아요.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확률의 총합은 1이다. 라는 것은 전체 넓이가 1이다. 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해라? 미정계수를 구해와라. 미정계수 구하시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정계수 구해오세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뭐죠? 부분확률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확률 구하라. 그러면 나는 너한테 P가 C부터 해서 X가 D까지의 확률값 원해. 예. 그러면 여기다 살짝 붙여볼게요. 바로 C부터 해서 D까지의 확률값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 합니까? 아, 이거는 부분 넓이 구해오시면 되는 거예요. 부분 넓이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이라는 과정을 싹 빼버리면요. 남는 게 뭐죠 하면 평균 분산 표면차를 안 구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처럼 평균 분산 표면차 구해라 라고 해버리면 이산과 연속 중 연속이 못하니까 이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꼭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면 참 좋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는 낼 수 있는 게 딱 이 두 가지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정답은 yes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서 이산확률 분포 문제풀이와 연속 확률 분포에 관련된 매핑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꼭 기억할 것은 이산확률 분포한테는 이산확률 분포표가, 연속 확률 분포에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함수식과 그래프 중 우리 필요한 건 무조건 그래프.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이 게임은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한 내용들도 적었습니다. 확률 총합을 1이다라는 걸 통해서 반드시 미정계수 구하시고요. 그리고 이건 조건문이 될 수도 있고 구하는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 부분 확률 구해라 라는 과정.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이제 5번, 6번 들어가는데, 자, 여기도 살짝 밑줄 긋을 것은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말 밑줄 쫙 끄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렇다면 연속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래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줬어요. 그쵸? 자, 줬다는 걸 써먹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A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 요거 A고, 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아, 그러면 결국 이건 뭐야?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은 1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A.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A 값. 그러면 여기는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도 2분의 1. 여기는 A. 설명해 준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1이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4분의 2, 4분의 1 합치면 4분의 3 A가 1이다. 그러면 A는 3분의 4. 이렇게 문제를 풀면 끝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 나왔습니까? 3분의 4인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X 0과 이상인데 P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크고요. A보다 작거나 작대요. 이 확률값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부분 확률 구하는 문제인데 참고로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러면 확률 총합. 첫 번째는 확률 총합이 얼마인지부터 구해보자. 요거 1이하를 통해서 A부터 먼저 구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지? 라고 하면 A 3분의 1. 아, A만은 3분의 1. 여기는 전체 길이가 2짜리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가 4분의 3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윗변 A 빼기 3분의 1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1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요 안에 것만 해주면 3분의 5
a 더하기 3분의 5, 8분의 3 넘기면 3분의 8. 그렇다면 a는 1이다 구할 수 있죠. 그럼 a가 1인 거 알았어. 그러면 두 번째는 p 3분의 1부터 x가 얼마까지? 1까지의 확률 가져와.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고 1이면요. 딱 요만큼의 사각형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얼마? 3분의 2. 여기는 4분의 3.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정리해 준다면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의 최근 기출 문제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다루면 이제 뭐 했다? 연속과 이산 확률 분포는 전부 다 내용이 끝난 거예요. 살짝 조명을 좀 키우고요.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제 세 번째 다룰 내용은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 안에 있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항 분포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항 분포의 첫 번째 배경이 뭐죠? 라고 한다면 이산 확률 분포. 여기가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야. 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요 안에 이항 분포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하고 이항 분포의 차이가 뭐냐면 이것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어때? 라고 질문한다면 시간 오래 걸린다. 시간 오래 걸림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구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뜻이 있다면 이 이항 분포는 어때? 라고 질문한다면 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어때? 하면은 매우 쉽다. 이게 되는 거예요. 거의 암산 수준으로 문제가 쉽게 풀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장점이 평균 분산 표차 구하는 게 거의 뭐 암산 수준이네 이게 되는 거죠. 특징이 뭐지? 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특징이 뭐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특징 확률 값을 바로 독립 시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확률 값은 무조건 독립 시행이다.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 시행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동일 행동 반복하시고요. 동일 행동 반복. 두 번째 독립 사건이어야 됩니다. 독립 사건. 즉 현재 이것은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바로 복원이 되어줘야 한다. 초기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초기화가 성립돼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구하는 값. 이것은 뭐였어요? 바로 횟수라는 말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확률 변수가 될 거야. 이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될 거야. 얘가 바로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구나. 설명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배경적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내용이 뭐야? 라고 설명해 봤어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 이 된 거죠. 내용. 현재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항 분포, 항이 두 개라는 뜻이죠. 이항 정리 똑같습니다. yes or no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어로 하면 binomial distribution이에요. binomial distribution. 그래서 머리 글자가 b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n, p라고 적어주는데 이제부터 이 n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전체 시행 횟수예요. 전체 시행 횟수.
그러면 이 P는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은 사건 발생 확률이 됩니다. 사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다? 바로 횟수를 설명해 주고자. 사건 발생 횟수. 오케이.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와 하면 첫 번째. X가 R일 때의 확률값 내놔. 그러니까 N번 중에서 내가 몇 번 나왔다? R번 나왔어. N번 중에 몇 번 나왔어? R번 나왔어. 확률값 가져와. 즉, 학생들이 독립시행인 걸 알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정답을 준다면 N 컨비네이션 R. 그 다음에 P의 R승, 1-P의 N-R승. 이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두 번째. 평균을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질문해줘요. 그때 우리가 해주는 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N 곱하기 P라는 한마디로 압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행 횟수하고 확률을 곱해줘. 그러면 끝. 이게 되는 거예요. 뭐? N하고 P하고 곱하면 끝난다고. 그렇게 간단해? Yes. 뭐야? 평균 이게 쉬워?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이요. 요 N하고 P를 곱해서 평균 구했죠. 예, 거기다가 사건 발생하지 않을 확률까지 곱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 그러면 만에 하나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고 하면 루트 분산이니까 N 곱하기 P 곱하기 1-P. yes. 이렇게 하시면 오늘 수업의 내용은 다 배운 겁니다. 이렇게. 아니 이건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쉽잖아. 맞아요. 그것이 바로 이항분포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진짜 평균 분산 표준표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린다고? 예, 못 믿겠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그젠플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문자로 정리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됐어요. 그러면 동일 행동을 반복할 거예요. 몇 번? 두 번. 3의 배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3, 6. 그러면 6분의 2니까 확률은 3분의 1. 그렇다면 이때 확률 변수, 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어. 첫 번째, 평균 얼마죠? 그러면 그냥 2 곱하기 3분의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산은요?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을 한 후 이렇지 않을 확률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된다고? 예. 못 믿겠어. 보여줘. 예,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그렇다면 잘 보실게. 이것도 이산확률 분포의 한 장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하고 PX 쪼개주면 되는데 X번이잖아요. 두 번 넣었으니까 한 번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 나올 수 있고요. 두 번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확률값 구하면 독립시행이니까 2 컨비네이션 0, 2분의 1의 0승, 2분의 1의 2승. 여기는 2 컨비네이션 1,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1승. 여기는 2 컨비네이션 2, 2분의 1의 0승, 2승, 2분의 1의 0승.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평균 구해주세요. 예, 곱해주세요. 0하고 곱하면 0 나오겠죠? 얘랑 곱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요? 2 곱하기 2분의, 여기가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2. 쏘리. 이렇게 적어줄게요. 여기는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 여기도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자, 이렇게 돼야지만 내용 분석이 더 완벽해지겠죠? 그러면 곱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다. 이게 될 거예요.
얘랑 곱해주세요 라고 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다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두 개를 합쳐주세요. 그럼 얼마 됩니까? 아니 2 곱하기 3분의 1은 공통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하나는 3분의 2고 여기는 3분의 1이 하나 남네. 예스. 이 확률의 총합이잖아. 얼마예요? 1. 정답.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3분의 1이 뭐예요? 사건의 전체 시행 횟수, 사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럼 한번 살짝만. 요번 살짝 선생님 화면을 조금 길게 써볼게요. 어쩔 수 없이. 자, Vx 갑니다. 이거는 X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 빼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제곱해봤자 0 나올 거예요.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가 될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4 곱하기 여기는 1 곱하기 3분의 1 제곱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 평균, 즉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을 뺄 거예요. 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이 값은 4 곱하기 3분의 1 제곱이니까 얘랑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현재 이 두 개는 서로가 지워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라고 한다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남는다 라고 설명해 주죠. 사건 시행 횟수, 그리고 사건 발생 확률, 사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값이 같은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학생들이 꼭 기억해 둘 것은 뭐냐? 똑같은 이상률 분포인데 이상률 분포는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어. 두 번째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만약에 독립시행이네 라는 게 내용 정리에서 딱 떨어지면요, 그때는 이항 분포를 푸시고요. 만약에 독립시행이 아니네 라고 하는 모든 문제는 싹 다 이산확률 분포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평균 분산 표임차를 구하는데 하나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하나는 그렇지 않다. 갈라질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유형 정리를 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유형 정리하고 문제풀이 볼 텐데, 첫 번째 살짝 와볼까요? 유형 정리에서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좀 쉽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쉽네? 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야? 라고 할 때는 바로 상대방이 나한테 B, N, P를 제시해 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기본적인 데이터가 다 내 손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줘 할 때는 바로 확률값 구해달라는 N 컨비네이셔널 P의 R승 1-P의 N-R승.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 구하는 과정. 현재 N 곱하기 P. 세 번째 분산값 구해줘 하면은 N 곱하기 P의 1-P. 네 번째는 시그마 X 구하면 루트의 N 곱하기 P 1-P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물론 참고로 해서 심화를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AX 더하기 B를 질문할 거야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 곱하기 EX 더하기 B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균을 구한 후 A, B 해주고 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분산값 구해줘 라고 한다면 이것은 A제곱의 VX다 라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바로 가볼까요? 이항분포 80,P예요. 그때 EX가 20이래요. 그러면 80 곱하기 P를 통해서 즉 P라는 게 4분의 1이구나라는 걸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했으면 두 번째 분산값 가져와 라고 한다면 80 곱하기 P 확률값,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확률 정리하시면 16이니까 약분하면 5, 정답은 15다. 이렇게 문제 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만약에 b가 n,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미정계수 구하라는 뜻이 가장 첫 번째 핵심이겠죠. vx가 6이야. 그러면 n 곱하기 4분의 1 그렇지 않을 확률. 그거 6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약분하면 2. 그러면 n 값은 얼마야? 그러면 16에다가 곱하기 2니까 32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손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볼까요? bn,2분의 1을 따르고 설명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했던 게 2의 x제곱이래요. 이것은 vx 플러스 25야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보시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x제곱 평균 쓰는 경우는요 딱 하나 분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x제곱 평균에서 현재 얼마 빼면 2x의 제곱을 빼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2의 x제곱은 뭔데? 라고 한다면 vx 플러스 2의 x에 대한 제곱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입해 주니까 vx 플러스 2x의 제곱은 vx 더하기 25와 같고,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평균에 대한 제곱의 값은 25. 근데 이 값은 횟수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음수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n 곱하기 2분의 1은 얼마다? 5다. 그러면 n의 값은 10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쉬운 문제였고요. 이제 4번하고 5번 문제, 이게 딱 두 가지의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 앞에 거 보였다면 요 내용을 살짝 바꿔줄 거예요. 현재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두 번째, 어렵다. 즉 상대방은 b, n, p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 n, p를 안 줬을 때 학생들이 이항 분포임을 찾아와라 이게 문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 배경을 꼭 읽으세요. 독립시행인지를 확인하세요. 배경을 추적과 정리했을 때 독립시행인가? 동일행동 반복하니? 사건과 사건에 서로 영향 안 주니? 초기화되어 있어? 근데 구하는 값이 횟수 맞아?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독립시행을 확인했습니까? Yes.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 바로 시행 횟수와 시행 횟수 n과 그 다음에 확률 값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구하기. 아시겠죠? 그래서 나 뭐 할 거야? b, n, p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 한다? 이항분포 구하시면 되겠죠. b, n, p를 구했으면 이걸 통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및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R에서의 확률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과정은 똑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안 준다면 바로 앞에 있는 1번과 2번 그 중에서도 이 독립시행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과정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요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좀 지울게요. 자, 맨 처음에 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10회 반복한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거 뜨는 순간에 전체 시행 횟수가 바로 10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동전 두 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둘 다 앞면 나와?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두 번째 거는 2분의 1. 아, 둘 다 앞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정리해 오라는 뜻이에요.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됐죠? 그럼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다음 질문. 현재 4x 플러스 1에 대한 분산을 구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것은 16 곱하기 vx와 같고요. vx가 뭐죠? 라고 하면 10 곱하기 4분의 1, 4분의 3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값을 없애줄 16을 곱해주는 내용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 16 지워버리면 결국 남는 건 얼마다? 바로 30이구나. 그쵸?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독립시행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도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A가 있대요. 그럼 첫 번째는 상황 정리해보니까 주사위는 어차피 1부터 6까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Y는 AX하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고 하자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Y는 AX하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 이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라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AX가 나올 거고 X제곱의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X값 플러스 4가 0일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럼 판별식이지. B제곱인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날아가니까 빼버리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의 제곱 얘가 0보다 커야겠네. 그렇다면 전개하지 말고요. 살짝 대소 비교만 하면 되니까 넘겨줍시다. 이렇게. 자, A가 1부터 6까지 자연수죠. 근데 1 넣어보면 안 돼요. 2 넣어주면 4의 제곱, 4의 제곱 같으니까 안 돼요. 1, 2 안 되고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3, 4, 5, 6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은 딱 거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한 개의 주사위를 300회 던지는 독립시행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사건 A가 현재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거 이항분포구나. 몇 번 던졌다고? 300번 던졌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필요하네. 예스. 그러면 6분의 4가 될 거고 이 확률은 3분의 2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상대방이 묻는 건 이 평균이 얼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00이야 라고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4번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문제 줄 때 기본적으로 뭐 한다? 독립시행인 걸 확인해 오더라. 그러니까 문제 이 문제 같으면 정말 쉬웠죠? 방금 전 4번 문제에서는 어땠어요? 동전을 반복해 던진다 설명했고요. 여기서는 선 확률 후 독립시행의 과정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 문제 보는데 6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도 수능 문제죠. 첫 번째 여러분들 문제를 쭉 보자마자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내용을 질문했을 때 현재 선생님은 EX에 집중했어요. EX가 뜨는 순간 무슨 생각 들죠? 이거 이상확률 분포냐? 이항분포냐예요. 동일 행동 반복하며 구하는 값 횟수인가? 요거에 포커스 둬서 이상확률 표를 만들지 아니면 이항분포로 문제 풀지를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다음 식을 합니다. 한 개의 주사 던져서 나온 수의 수가 2 이하이면 점피를 X축 방향으로 몇 칸? 3칸. X축 방향 3칸. 그리고 3 이상이면 점피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할 거야. 그러면 점피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한 번 나오면 3칸, 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1만큼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 시행을 15번 반복하여 이동된 점 P와 직선 3x 더하기 4y는 0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던지는 과정을 15번 반복한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일단 주사위만 얘기해 보자. 그러면 Y라는 것은 현재 이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X가 나왔으니까. Y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2 이하의 눈이 나온다. 주사위에서 2 이하. 눈이 나오는 횟수예요. 그러면 15번 중에 Y면 얘는 15-Y는 뭐지? 하면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나는 일단 Y를 기준 잡아볼게.
그러면 B 15,y다 설명할 수 있겠죠. 15, 현재 2다. 그러면 2는 1과 2니까 3분의 1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을 y야 잡아놨어요. 그렇다면 현재 요걸 통해서 문제 풀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y 값을 미리 구해준다면 15 곱하기 3분의 1인 5겠구나 라는 걸 미리 챙겨놓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야, 내가 뭐 그런 게 중요하냐? 점 P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맞아요. 점 P를 구해주세요. 15회 이후에 점 P. 얘는 한 번 나올 때마다 X축을 얼마만큼? 3만큼. 한 번 나오면 3, 두 번 나오면 6, 3 나오면 9. Y번 나오면 3Y지 이렇게 되는 거죠. X로 3Y만큼, 그 다음에 얘는 Y축을 얼마만큼? 한 칸씩. 근데 15-Y번 나왔잖아? 그럼 얘는 15-Y지요?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직선 3X 더하기 4Y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요것을 거리로 잡아준다면 이것은 루트에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넣어주시면 여기는 9y 값 넣어주면 4의 15-y 값 절대값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3, 3은 9 합치면 5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얼마 돼요? 9y랑 4y랑 빼기니까 합쳐주면 5y 값 여기는 60 절대값인데 문제에서 주다시피 현재 y는 횟수기 때문에 음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5y 더하기 60은 이미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양수다가 증명된 거야. 그렇다면 절대값 필요 없고요. 약분해주면 y 플러스 10이야. 그게 뭔데? 그럼 x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x에 대한 평균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는 건 y 더하기 12의 평균이 얼마냐? 그 얘기는 방금 했던 2y에다가 12를 따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y라는 값 앞에서 5라는 거 알았으니까 5 더하기 12인 정답은 17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3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고 특히 이 6번 트렌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항문은 쉽게 나올 때는 bn, p를 줄 거고 어렵게 나온다면 bn, p를 감출 거야. 단 문제의 상황을 정리해서 독립시행인가 그렇지 않은 거 확인하시고 조건이나 구하는 값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뜬다면 이건 100% 이산확률분포냐 이항분포냐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정규분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